당뇨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 혈당 조절, 식이요법, 운동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음식은 단순히 혈당을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췌장을 혹사시켜 췌장암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될 음식 5가지를 중심으로 췌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잠깐의 방심이 평생 후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동환입니다. 수십 년간 당뇨 환자분들과 췌장 건강 문제를 함께 다뤄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지 당뇨만 관리하는 것을 넘어 췌장까지 같이 지키는 건강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왜 당뇨가 췌장암과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듣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췌장암 발병 위험이 약 1.8배에서 2배가량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 높을수록 췌장암 사망 위험도 증가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췌장암 환자의 약 90%가 당뇨를 앓고 있었다는 보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당뇨가 췌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관점과 췌장암이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는 관점, 두 방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음식 패턴과 대체 식단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실제 사례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70대 여성 A씨는 오랫동안 당뇨를 관리해왔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 먹던 가공육 소시지, 단 음료, 튀긴 간식 등을 약간씩 불가피하게 섞어 먹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부 팽만감이 길어지고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이미 췌장에 암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위험 요소가 많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일상의 작은 습관이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소개한 것은 여러분도 내가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만으로 무심코 지나치는 음식 습관이 나중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음식 5가지와 대체 가능한 건강한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왜 당뇨가 췌장암과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혈당과 인슐린 과다 자극 문제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과 IGF-1, 즉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는 세포 증식 신호를 자극할 수 있어 암세포 증식의 가능성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고혈당 상태는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활성산소를 증가시킵니다. 염증은 조직 손상과 세포 돌연변이를 유도할 수 있어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우리 몸이 지속적으로 염증 상태에 놓이면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로 변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췌장세포 부담 증가입니다.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 세포, 즉 베타세포가 과로 상태가 됩니다. 반복되는 손상과 재생 과정에서 세포 변이가 더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과로하는 직원이 실수를 더 많이 하듯이 췌장세포도 계속 혹사당하면 오작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네 번째로 상호인과 가능성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췌장암이 먼저 생겨 췌장 기능이 손상되면 인슐린 분비가 낮아지면서 당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전향적 연구에서도 공복 혈당이 높은 경우 췌장암 사망 위험이 약 2배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당뇨를 조절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췌장의 부담을 줄이는 식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췌장암 위험을 키우는 음식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음식들은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위험도가 높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췌장에 스트레스를 주거나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가공육, 소시지, 햄 등입니다. 가공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식품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첨가된 발색제, 질산염, 소금, 지방 등이 염증 반응과 발암 유발 물질 생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산염은 체내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 물질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간편하게 먹는 소시지 한 개, 점심 도시락에 햄 몇 장이 매일 반복되면 췌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이 2000mg인데 소시지 몇 개만 먹어도 이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도 부담을 주며 전반적인 대사 건강을 해칩니다. 포화지방 함량도 높아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염증을 촉진합니다. 그렇다면 가공육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물론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지만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의 빈도로 줄이고 대체 식품을 활용하세요. 닭 가슴살 슬라이스를 직접 삶아서 샌드위치에 넣거나 삶은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중에 나온 저염 제품을 선택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가공육 자체의 섭취 빈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설탕 첨가 음료, 탄산음료, 액상당입니다. 이것은 당뇨 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액체 형태의 당은 소화 과정 없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등시킵니다. 한 캔의 탄산음료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췌장은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지쳐서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당뇨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큰 문제는 액상당이 체내에서 지방으로 쉽게 전환되어 내장 지방을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한 저장 지방이 아니라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활성 조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커피에 설탕 조금만 넣어요라고 하시는데 그 조금이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면 상당한 양이 됩니다. 특히 시판 음료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숨은 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가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지만 주스로 만들면 당만 농축되어 흡수됩니다. 대체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 보리차, 무가당 허브티를 습관화하세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게 느껴지겠지만 2주만 지나면 단맛에 대한 갈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탄산이 그리우시다면 탄산수에 레몬이나 라임을 살짝 짜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제로 칼로리 음료는 어떻냐고요?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단맛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으니 이것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트랜스지방, 튀긴 음식, 마가린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위험합니다. 세포막의 구조를 파괴하고 염증을 촉진하며 LDL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킵니다. 동시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튀긴 음식은 조리 과정에서 기름이 고온에 노출되면서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같은 기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 산화된 기름은 더욱 위험합니다. 치킨, 탕수육, 돈가스, 튀김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맛은 좋지만 췌장과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 큰 부담을 줍니다. 마가린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버터보다 건강하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랜스지방을 줄인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여러 물질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리해야 할까요? 튀기는 대신 굽거나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요즘은 에어프라이어가 많이 보급되어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습니다. 오븐 구이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름을 사용해야 한다면 올리브유나 포도씨유 같은 건강한 기름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한번 사용한 기름은 재사용하지 마세요. 네 번째 음식은 과도한 붉은 고기와 자주 먹는 고지방 육류입니다.
붉은 고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과도한 섭취와 조리 방법입니다. 붉은 고기에는 포화 지방과 햄철분이 많은데 이것들이 산화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에서 직화로 구운 고기는 헤테로사이클릭아민, 다환 방향 족탄화수소 같은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검게 탄 부분에 이런 물질들이 집중되어 있으니 탄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고 드세요. 삼겹살, 갈비, 등심 같은 고지방 부위를 자주 먹으면 체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췌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WHO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붉은 고기를 2어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도한 섭취가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이미 염증 수치가 높은 상태이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의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위 선택과 조리 방법입니다. 살코기 위주로 선택하고 직화구이보다는 찜이나 삶기, 수육 형태로 조리하세요. 닭고기나 생선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당뇨 관리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 검진과 모니터링도 필수입니다. 혈당 지표인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당화혈색소는 지난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는 당화혈색소 6.5% 이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복부 불편감, 소화불량, 원인 모를 체중 감소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침묵의 암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갑자기 당뇨가 악화되거나 50세 이후에 당뇨가 처음 진단된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가족력, 흡연, 비만 등의 위험 요인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복부 초음파나 CT 같은 영상 검사를 고려하세요.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크게 높입니다.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이 가능하고 완치율도 높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금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혈당과 염증 반응을 악화시킵니다.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면역 기능도 떨어집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같은 이완요법을 규칙적으로 실천하세요. 취미 생활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음악 감상, 독서, 가벼운 산책, 친구와의 대화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은 췌장암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췌장암 발생 위험이 2~3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수많은 발암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췌장에 도달해 세포 손상을 일으킵니다.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흡연까지 하면 위험은 더욱 배가 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니코틴 패치나 약물 치료,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끊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금연 후 10에서 15년이 지나면 췌장암 위험도가 비흡연자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점진적 변화법도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부담이 크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설탕 음료를 보리차로 바꾸는 것에 집중하세요. 둘째 주에는 튀김 요리를 구이로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셋째 주에는 가공육 대신 삶은 닭고기나 계란으로 대체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식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변화가 익숙해지면 점차 확장해 나가세요. 작은 성공을 기록하고 축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단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입니다. 일주일 동안 튀김을 먹지 않았다면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이런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가족의 지지도 큰 힘이 됩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세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작은 변화가 쌓이면 췌장을 지키는 강한 방패가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나는 내 췌장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실수하고 금지된 음식을 먹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궤도에 올라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식단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동안 먹은 음식과 그때의 혈당 수치, 기분 등을 기록하세요. 패턴을 발견하면 어떤 음식이 자신에게 좋고 나쁜지 알 수 있습니다. 몇 주간의 기록을 돌아보면 자신의 식습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전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하면 어떤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자신만의 맞춤형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연속 혈당 측정기도 있어서 24시간 내내 혈당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영양사나 당뇨 교육자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자신이 놓치고 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많은 병원에서 당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운동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단순히 운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매일 저녁 7시에 30분 걷기처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실천율을 높입니다. 운동 친구를 만들거나 걷기 앱을 활용해서 기록을 남기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근력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고 인슐린 감수성도 좋아집니다. 일주일에 2, 3회 주요 근육군을 단련하는 운동을 하세요. 무거운 기구가 없어도 맨몸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기본 운동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전후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서 부상을 예방하세요.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며 신장 기능을 보호합니다. 특히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도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고 장 건강을 개선하며 포만감을 줍니다. 하루 25에서 30지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통곡물, 채소, 과일, 콩류의 식이섬유가 풍부하니 매 끼니마다 포함시키세요. 프로바이오틱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총이 건강하면 면역 기능이 좋아지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요거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거나 필요하면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다만 보충제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타민 D도 체크해 보세요.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와 관련이 있고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니 하루 15에서 20분 정도는 야외 활동을 하세요. 겨울철이나 햇볕을 충분히 못 쬐는 경우에는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당뇨 환자에게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작용을 돕고 혈당 조절에 관여합니다. 녹색 채소, 견과류, 통곡물, 콩류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결핍이 의심되면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도 핵심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현재 체중에서 5-10%만 감량해도 혈당 조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한 달에 2-3kg 정도 천천히 빼는 것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허리둘레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내장 지방은 특히 위험하므로 허리둘레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남성은 90cm 이하, 여성은 85cm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복부 비만이 있다면 유산소 운동과 식이 조절을 병행해서 줄여야 합니다. 약물 복용도 빠뜨리지 마세요. 처방받은 당뇨약이나 인슐린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혈당이 급격히 변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약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상담하세요. 저혈당 증상도 알아두세요. 식은땀, 떨림, 어지러움, 심한 배고픔 등이 나타나면 저혈당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사탕이나 주스 같은 빠른 당을 섭취하고 15분 후 혈당을 재측정하세요. 저혈당이 자주 발생하면 의사와 상담해서 약물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발 관리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신경 손상과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일 발을 꼼꼼히 관찰하고 상처나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편한 신발을 신고 맨발로 걷지 말며 발톱은 일자로 잘라주세요. 치아 건강도 챙기세요. 당뇨 환자는 잇몸 질환에 취약합니다. 식후 양치질을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잇몸 염증이 있으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므로 구강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당뇨성 망막병증은 실명의 주요 원인입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로 진행을 막을 수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신장 기능도 모니터링하세요. 당뇨성 신증은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을 체크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조기에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뇨가 있다고 해서 췌장마저 포기해선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피해야 할 음식과 건강한 대체, 습관, 그리고 실천 가이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요약하자면 가공육, 설탕 음료, 튀긴 음식, 과도한 붉은 고기, 과음은 췌장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췌장에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염증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 췌장암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대신 통곡물, 채소, 생선, 저지방 단백질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세요.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췌장의 부담을 줄이며 항염증 효과까지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 충분한 식이섬유,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규칙적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정기 검진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당뇨 관리는 식단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생활 전반에 건강한 습관이 모여야 진정한 관리가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어제 먹던 것 하나 바꿨다는 것이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한 걸음이 모여서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당신의 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장기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당신이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췌장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당뇨를 가진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